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나와서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도 내일 하루를 준비하기 바쁘실 텐데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할 만큼 요즘 장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큰 사건이 끝나면은 몇 주 동안은 잠잠하기 마련인데 요즘 시장은 정말 큰 사건이 끝나자마자 몰아닥치듯이 큰 사건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금요일에 주가가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다음 주 삼성전자 어떻게 주가가 방향성을 가지면서 움직일지, 그리고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종목 분석 영상에 담아 왔으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판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삼성전자는 끝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죠. 지금 시장은 절대 무지성 매수, 무지성 기회 잡기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까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미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한 주 다시 힘내야 되니까 삼성 화이팅, 우리 다 같이 힘내자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이어가던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미국에서 원래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었는데, 원래 연준에서는 고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용의 악화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명목하에 금리 인하를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용은 이제 해결된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2%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상치가 3%로 잡히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 총재들이 지금은 인하를 할 때가 아니라 동결을 해야 될 때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동결 우려가 확산이 된 거죠. 이 확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최근에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대두됐잖아요. 실제로 AI가 버블이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 버블이 터지는 거는 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버블이 터질 경우는 언제냐? 유동성이 경색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유동성,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경색될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준 총재들이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 AI 버블 진짜 터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우려가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극도의 공포로 빠져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보게 됐을 때 과연 금리 동결이 실제로 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냥 짐작하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무슨 트위터를 올렸냐, 최근에 자신의 SNS에 소고기, 커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재들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연준 총재들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원인이 뭐였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올라간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일반적인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애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다시 한 번 더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연준 총재들이 고용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의 고용지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간 고용지표만 나왔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그래프가 민간 고용지표인데 최근에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해요. 사실 이 42,000개의 일자리는 지금 완벽하게 고용이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요. 게다가 고용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죠. 한번 악화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에 소폭 반등을 보여줬다고 해서 고용이 완화됐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금리 동결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ADP 민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와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지표다. 그리고 우리가 리포트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뜯어보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서민의 고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고용지표 일자리 증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고 대기업만 일자리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이 완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12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극도의 공포심리에 휩쓸려서 지금 마이너스 5% 급락이 나온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매도를 던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삼성전자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냐? 제가 기사 가져왔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최대 60% 인상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요. 또 한 번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 개별 종목 이슈만 찾아봤을 때는 악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호재 기사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시장이 뭔가요? 12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12월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도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바로 QT의 종료가 있죠. 12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뿐만 아니라 QT의 종료가 나오는 달이라고요. QT 종료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중은행이 있죠. 그리고 그 은행의 은행이 누구예요? 바로 연준이 있어요. 은행도 당연히 연준한테 돈을 빌리겠죠. 분기 말이나 연말같이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연준한테서 하루 초단기로 돈을 빌리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레포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분기 말도 아니고 연말도 아닌데 연준한테서 은행들이 계속해서 레포를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포 수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마저 연준한테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있네? 이거 진짜로 시장에 돈이 많은 거 맞아? 내 돈은 괜찮은 거 맞아? 내 돈 찾아갈래? 뱅크런 우려가 확산이 됐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원래 은행한테서 연준이 돈을 뜯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이 돈 가져가지 않을게. 나는 너네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돈을 가져왔던 건데 너네가 돈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돈을 가져가지 않을게 라는 발언을 해요. 그게 바로 뭐다? QT의 종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유동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시장이 갖춰졌다. 그리고 세 번째, 미정부 셧다운이 최근에 끝났죠. 미정부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TGA 잔고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 TGA 잔고,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에 코로나 버블을 만들었을 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잔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이슈를 봤을 때 악재가 아니라 호재밖에 없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곧바로 반등을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왜? 지금 수요일 뭐가 잡혀 있나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잡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느냐? 엔비디아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지금 막혀 있는데 실적이 그만큼 나올까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섞이고 있어요. 이 우려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AI 버블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 엔비디아 실적 안 나오면 AI 버블 터진다. 주가 하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구간 속에서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던지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 10분 동안 뭐라고 떠들었나요?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급락을 만들었었던 요인인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나오는 이 변동성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무슨 기회? 매수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못 늘려서 매수 타점을 보고 계신 주주분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월요일 시초가부터 다음 주 초반의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삼성 화이팅, 삼성 주주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런데 주가가 급락을 했던 이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무조건 겁먹으시는 주주분들, 무서워하시는 주주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제가 그분들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공포에 휩쓸려서 매도를 던질 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주가가 눌리면 내가 무조건 매수를 한다, 무조건 비중 확대 가져간다 라고 생각했던 개인 주주가 실제로 주가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져가요. 왜? 무서우니까. 왜? 주가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겁먹어서 절대 매수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반등이 나왔을 때 항상 후회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분석해 봤을 때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에서의 관세를 철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유동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있게 매수타점 잡아 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가 띄워드린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타점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간혹가다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니까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아니 너도 똑같이 매수를 하라고 하네, 너도 무조건 기회를 잡으라고 하네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왜 우리가 무지성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왜 무작정 기회를 잡고서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지 얘기 드렸던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사실 최근에 이 금리 동결 이슈보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었던 내용이 뭐냐,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트럼프 관세 여론전 1인당 최소 2,000불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배경 지식을 모르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 앞전에 기사 가져왔어요.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가 그거 위법이 되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호재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르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금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주가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트럼프 관세도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관세 협상을 해서 15%의 관세를 확정을 받았는데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또 한 번 관세 리스크를 놓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로 벌어들인 돈이 약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있겠죠. 그런데 이 막대한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었냐고요. 바로 AI,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샘 알트먼 오픈 AI의 CEO가 AI 내가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망하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서줘야 된다라는 발언만 했을 때 얼마나 시장이 크게 흔들렸냐고요. AI 버블론이 얼마나 확대가 됐었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140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의 환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로 내가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파괴적일 거다라는 부정적인 워딩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제가 처음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관세가 실제로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그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파괴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죠. 아니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얘기한 관세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 트럼프 관세 법안이 승리할 확률이라는 기사예요. 몇 퍼센트가 나왔냐? 11월 5일을 기준으로 22%가 나왔고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건데 아직까지도 24%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트럼프 관세가 승소할 확률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 지금부터 드릴게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인원이 6명이고 민주당 인원이 3명이거든요. 이것만 들으면 뭐야 트럼프가 공화당이니까 이거 무조건 트럼프가 승소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 판결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은 4명, 민주당은 3명이에요. 그래서 2명의 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 그런데 이 2명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제가 사진 가져왔어요. 그 2명 얼굴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인데 이 사람 트럼프가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 정치 색깔을 빼놓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니 베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밌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지 못할 때는 그 규제를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한테 밥을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우리도 종종 부하 직원한테 밥 사 먹으라고 카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카드를 가지고 오마카세를 가버린 거죠. 맨날 40만 원짜리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 말려요. 의회가 이걸 못 말리면 대법원인 내가 말려야 된다. 대법관인 내가 말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들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회의적인 기사들을 몇 개 찾아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짧게 요약해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월가가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 됐을 때 나오는 환수금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이 환수금 지금까지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걸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업들이 정말 똑똑한 게 자기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약 20센트 정도에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월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월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성공하게 되면 5배 수익률인데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 트럼프 관세가 승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빵원이에요. 마이너스 100% 수익률. 월가가 여기에 투자를 했겠냐는 거죠. 절대 아니다. 왜냐? 실제로 시장이 반응을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이면 무조건 지금 당장 매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그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 10분 동안 떠들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의 급락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이슈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고 12월 금리 인하는 나올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아직까지 비중을 많이 못 갖고 있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 기회를 해야 된다. 왜냐? 방향성이 위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라고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하지만 주가가 강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는 11만 3,400원 전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는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하는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 제 개인 번호 010-8037-9663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 대응이라고 4글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강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게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만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되는 시기니까 다음 주 힘내자는 의미에서 삼성 주주 화이팅,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확인되면은 실시간 매수 타점, 반등 구간에서의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개인 주주가 11만 3,400원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진행했을까요? 절대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눌리면 무슨 생각하냐? 후회해요. 아, 내가 11만 3,400원 전 고점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할 걸 후회한다고요. 그러면서 아,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나 무조건 분할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개인들 여기서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해요. 아니, AI 버블 조정이 이렇게 왔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와? 이거 윗구간 매물대 오히려 소화됐다, 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분할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추경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거라고 했었던 트럼프 관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과정 공시에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트럼프 관세 판결, 말도 안 되는 시장에 쇼크가 발생했었을 때 여기서 대응할 현금성 자산이 없게 되면 패닉셀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윗구간에서의 대응을 잘 해놨잖아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일시적인 쇼크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시적인 쇼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들이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기회가 된다는 거야?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집중하세요. 당연히 시장은 일시적으로 쇼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별 품목에 관세를 매기면서 다시 한 번 더 관세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관세법 203조도 있고 무역법도 있다고요. 실제로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일본한테서 관세를 뜯어왔었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본 철이 유명한 거는 많은 주주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때 일본 철강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강 산업의 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은 일본이 꼴보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일본한테 어떻게 하느냐, 일본아, 너 잠시만 와봐. 너네 나라 철이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너네 철로 뭐 만들어? 당연히 군수품 만들겠죠. 그런데 이 군수품 같은 경우 너네가 지금 이 원자재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거 완전 안보 문제 아니야? 라는 빌미로 내가 그럼 너네 철에 관세를 붙일게 라고 해버려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미국이 강하잖아요. 실제로 관세가 붙고 일본은 관세를 낸다고요. 이렇듯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더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붙여서 다시 한 번 더 관세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증시를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AI의 재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일시적인 쇼크는 훨씬 더 강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4글자 삼성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대응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타점, 월요일 시초가부터 매수타점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사실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특징이 강할 때는요. 유동성 강세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무만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공포 심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거품이 터진 것 같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주식시장에 있는 지 이제 10몇 년 지났는데 저도 당연히 처음에 투자할 때는 나무만 맞죠.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참담했죠. 깡통도 차봤고 실제로 수억 원의 빚도 졌어요. 사람이 진짜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었던 건 투자가 아니고 투매였구나. 이제는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객관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정말 장이 운이 좋아서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짧게 얘기 드리지만 이 과정 절대 짧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숲을 보아야 되는데 무슨 자료를 봐야 되는지, 무슨 지표가 중요한지, 이 수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010-8037-9663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위에 개인 번호로 삼성대응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시초가부터 매수타점뿐만 아니라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분할 매도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종종 계셔서 핸드폰만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최근에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에 관심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정을 받은 지금도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조정이 나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로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른 만큼 사실 로봇 섹터는 이 AI 솔루션 기업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 순환매가 AI 솔루션 기업들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상승 초입에 있는 로봇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으니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종목 분석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마지막까지 하신 노력 전부 다 보상받아 가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sek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